안녕하세요. 오늘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173페이지 펼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다.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 수가 문제입니다. 하나 나올지 두 개 나올지.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얘를 공부 안 하는 배짱이야말로 대단하잖아요. 시험에 반드시 하나 나오는 문제이면 저 같으면 지구 단위 계획 쪽을 하루 종일 볼 것 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 쪽에서 머릿속에 그림이 잡힐 때까지 한나절 내내 얘만 반복 계속해서 공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법은 절대 그림 안 잡혀요. 너무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밑에 만화 이런 것들이야 특별할 게 없고 174페이지 한번 넘어가시면 제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를 먼저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좀 얘기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일부 동그라미 하세요. 일부 동그라미. 어디의 일부래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좋은 얘기 다 나와요. 기능을 정진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좋은 일이겠지요. 좋은 말 다 들어갔잖아요. 토지용을 합리화, 도시 기능을 정진,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대요. 많이 좋아지네, 그러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1월달 처음 하신 분들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얘가 계획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들부터 마곡 신도시, 판교 신도시까지 다 예로 지정돼서 지구 단위 계획 짜서 계획 도시 만드는 거예요. 옛날 도시 개발할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구 단위 계획 참 이게 참 재밌는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재밌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골병 든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짜가지고 요걸 적용할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돌아간 지는 얼마 안 됐고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 예전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 제도의 뿌리 아는 공법생들 얼마 되지 않아요. 오래전에는 도시 설계, 그 다음에 상세계획, 도시설계 구역, 상세계획 구역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도시설계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 상세계획은 건축법, 서로 막 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통합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1, 2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워요. 하나의 설계 짜서 그 설계대로 도시 만드는 구역, 상세한 계획 짜서 만드는 제도, 상세 계획 구역, 도시 설계 구역. 그런데 얘를 지우면 추상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와닿지 않은 느낌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뭐요? 지구 단위로 계획 짜나? 이렇게 온 세상 지구 다 만나면 다 만나고 오겠지. 둥그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영 느낌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들,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관심이 없어서 이제 안 들어오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에 무슨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재건축할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렇게 뉴스 나와요. 계속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고 안 봤을 뿐이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없으면 안 보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서 적용할 구역인데, 좀 전에 뭐라고 해? 이 지구단위 계획 시험 있잖아, 얘가.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5장이에요, 5장. 우리 교과서가 저 183페이지까지. 그렇죠? 5장이거든. 페이지로 10페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객관식을 내 여기서 5 지문으로. 암만 지구 단위가 문제 나와서 교과서 예를 펼치고 암만 찾아도 여기에 지문이 없어요. 그 문제 출제낸 놈들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냈을까? 아니, 지구 단위가 여기 저기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기 없는 지구 단위 관련된 게 딴 데도 있거든요. 갖다가 이 문제 쓸 때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 앞만 봐도 여기는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 짜야 되는 건 알죠? 자, 거꾸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몇 가지? 자다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6개 떠들고 다시 쿡 자야 된다고.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는 것, 2번이 구역 4개, 3번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4번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짜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 기출문제 보면은요, 어이가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 시끄러워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다. 얘 지정하거나, 그리고 얘 짤 때 전부 기초조사를 거치고, 요 절차 우리 배웠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열고 안 열고? 공청회 열지 않지요. 안을 짜서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열람기간 14일 이상 주고, 지방의회 의견 다 들어서 안을 짜서 관련 부처 협의하고 심의 거치고 최종 결정을 하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통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자,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용도 지역 지정하고 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해서 결정해도 돼요. 이거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배웠잖아요, 이제. 용도 지역 쪽에 우리 교과서 읽어보면 지정권자에 뭐라고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이렇게 가요. 용도 지구도 그래요. 용도 구역 쪽에는 자, 경우마다 다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그 다음에 시가와조정구역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시장운수 제외하고. 야, 그거 복잡하거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시장운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배울 때 석 언급을 하고 줄 딱 쳤는데 기억이 없어요. 줄 친 기억 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묻는 내가 죄스러워요. 여러분들은 표정은 없지 당연히 이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으면 그러죠.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은 자 71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차곡차곡 생각을 해야 돼. 71페이지 71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라고 있죠. 거기에 결정권자에서 왜 1번에 가로 1번 원칙에 시도지사 콤마 시장운수 지우라고 대도시시장으로 바꾸라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예외로. 그래서 박스에 1번 줄쳤죠. 시장운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운수가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해도 된다. 도지사한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말단 시장운수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러죠? 그 다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주민들이 이거 지정을 위한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지구단위 제안할 수 있죠? 그거 제안한다. 그것도 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뒤에 지구단위 쪽에서 문제 낼 때 같이 섞어버려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 짜달라고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입안권자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다. 그때 동의 들어가야 되잖아. 동의.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그 대상제 3분의 2. 기반 시설 설치해달라고 할 때는 5분의 4. 제한 들어가면 45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고, 비용의 전부 일부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 저 앞에 있는 부분인데 174페이지 할 때 거기서 문제 낼 때 그걸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지문을 봐도 5개 중에 이거 뭐야 이거 앞만 봐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래요 일부래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은 어디를 말해요? 구궁.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뭘 말해요? 나름 또 공법 좀 한다고 했는데 그러죠? 요 놈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짜는 거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 어디서 짜고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를 말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 하면.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놈은 어딜 대상으로 하냐?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일부, 전부 또는 일부라고 시험 내거든. 그럼 여러분요, 특별시의 전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의미가 있어요? 특별시의 강서구 마곡지구 여기로 일부를, 저기 어디 택지 개발하면 거기 일부구고 택지 개발하는 동네, 이제 서울시 전체를 못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광역시 전체를, 그러죠? 그러면 얘네들 전체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 전체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 안 한 거 똑같지? 안 그래요? 다이아몬드 금이 왜 비싸게요? 별로 없으니까 비싸지. 근데 온 천지로 발에 치이는 게 금덩어리면, 그리고 오히려 돌이 없어. 그때는 또 돌 반지 끼고 다니면서 결혼식장 들어가고 할 거요. 이 돌 귀한 돌이라고, 짱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짜고 할 때는 특별시 등등 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제도라는 거.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의의가 있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식령으로 눈에 눈여겨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닦아놓고 10달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6권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이 알겠냐 이 말이에요. 남들한테 설명을 쫙쫙 할 때 택도 없어요.
여러분 저 7년 8년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그 두꺼운 책, 뭐 얘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 두꺼운 책을 10년 공부해서 합격했어. 고시 합격했다 쳐요. 법대 4년 더 졸업하고. 그리고 연수원 2년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로 택도 없다고. 연수원 가서 그 절차하고 이런 걸 다시 배우라는 얘기예요. 판사, 검사 되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서류 작성하는 거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10달 1년 공부해서 책이 6권에다가 뇌세포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아, 이분은 합격하겠다. 아, 좀 무리인데 하는 게 보여요. 항상 객관식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시험 끝나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더 혼자서 공부한 사람이 부동산 업계에 더 살아남는 것이고 뺀질거리고 공부 안 하면 나고 하는 거예요. 나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놈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짜는 제도고 요거 짜고 지정하려면 그때그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되고 요건 말단 시장 운수도 위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그 174페이지를 보면은 그 의의 일부 아까 동그라미 했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운수가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단 시장 운수도 이걸 지정하고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여기서 허를 찔러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빼닥으로 먼저 봐요. 1번 도시지역 줄치고 도시지역 줄 딱 제목 있나요? 줄치고. 자, 그 밑에 1 재량적 지정 대상이란 말 있나요? 그러면 오른쪽 박스 밑에 의무적 지정 대상 있지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제가 볼 때 목차 제목을 좀 잘못 달았다기보다는 대꾸가 안 맞는 게 봐요. 자, 하늘 나오면 땅이 나오는 게 대꾸고 봐요. 재량이란 말의 반대 대꾸는 기속이란 말 쓰는 거예요. 기속은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재량. 그러면 오른쪽 박스 밑에 의무적이란 말 나오죠. 의무적이란 말의 대꾸는 임의적이에요. 어렵게 괜히 재량적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1번 제목이 있죠. 그냥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고 바꾸는 게 오른쪽 하단하고 대꾸가 딱 맞아요. 임의적 지정, 의무적 지정.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그러죠? 그 사이에 또 딴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찾지를 못 하시는구만. 뭐를 수정해야 되는지. 수정도 남의 걸 보고 수정하나요?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잖아요. 자, 한 장 넘어가세요. 자, 추운 광야에 나가봐야 돼. 나 수정도 못했는데 넘어가라 그러네.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은 비도시적 있나요? 자, 봐요. 머릿속에. 이제 공부를 있잖아요. 제대로 하면 수업 시간 딱 듣고 복습 딱 30분만 하면 딱 외워버린다니까, 이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도 비도시 뭐들라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그러면 되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어디를 말할까요? 비도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비도시라고 제목 붙인 것보다 도시 외가 편하다 그랬더니 도시 외지역 어디요? 했더니 비도시 지역에. 왜요? 차라리 깡촌이에요 그러지. 저기 시골이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 외지역은 어디로 법적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문 하나 맞힌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기출문제 지문이 있다니까요.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지역에도 좀 전에 뭐라고 하냐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었잖아요.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딱 대꾸가 맞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봐도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틀리겠구나. 지정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리겠구나 하고, 그죠? 그걸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론부터 제가 때려주고 갑니다. 한 장 더 넘어가면 178페이지 한번 가봐요. 178페이지 가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자, 봐요. 줄 쫙 치는 거예요. 줄 치면서 여러분요, 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죠? 줄 쳐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돼요. 자, 그러면 특정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했어. 그러면 걔들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겠죠.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행위 제한을 뭘로 한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으면 거기서는 요 안에 땅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거기 적용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된단 말이지.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야 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몰라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여기 적합해야 건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가 300만 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 지을 때, 그렇죠? 저 시청 또는 위임받아 구청에 가가지고 건물 지을 때, 조례를 봐야 되나? 뭐 다른 법을 봐야 되나? 아니란 얘기지. 서울시라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지구단위 계획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 층으로 갈는지, 건폐율은 얼마인지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용도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묶이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물 지을 때 어떤 거 지을런지 행위 제한 뭘로 한다고? 무슨 법? 그러지.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해야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그러면 이제 잘 하는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 묶인 곳에서는 수산자원 관리법.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거시기한 거.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였다. 거기서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아직도 못 외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목 외워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문제를 답을 찾을 때, 이거 되게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자연, 얘기했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고 이렇게 냈을 때, 정확하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라고 외운 사람은, 틀렸네? 하고 간단하게 답 찾고 가는데, 애매하게 외운 사람은,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목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의 행위 제한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이 공법상 행위 제한이 어렵다니까요. 경관지구가 묶였잖아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경관지구 안의 행위 제한은 뭘로 할까? 지자체 조례로 한다니까요. 조례로.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 개특법. 그러죠? 그런 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21개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니까 교과서로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농가주택 지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요. 한 거 있죠? 그거 건폐율은 20%예요. 용적률 80%. 그게 행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은 국토법령으로, 지구별 행위 제한은 각종 조례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높이 정하고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개별 법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직 1월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월달 넘어가면 머릿속에 쫙 정리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갔네 그 정도면 돼요. 예? 아이 뭐 바바박 떠오르겠어요 어디. 아유 안 그래요. 다 그거 여기 몇 명 남아서 공부한 사람 빼고는 말 안 떠올라요.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뭐 소문 났어 벌써. 자 전국적으로. 자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묶이면 지금 공부해야 돼 이제부터. 그러죠? 여러분들 서울 지나고부터 해야 돼요. 예? 바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 시기란 게 있잖아. 설 지나고 졸업하고 방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설 지나고부터 공부해요. 예? 그전엔 좀 놀고 많이 놀았지만.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그렇지. 떠들어야 돼. 죽고 난 사나. 좀 전에 뭐라고 해요? 이 문장을 안 외우시면 여러분 제일 단점이 이 문장을 줄 쳐놓고 내 공부했다고 한다니까. 왜 그 줄 친 게 공부요? 그게 줄은 알바 써도 줄 칠 수 있어. 그 줄의 내용을 내가 암기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어디에 적합하게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행위 제한이라고.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그 규제의 각종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안 짜면 안 되겠네. 지구 단위 계획 안 짜버리면 지정 하나만은 의미 없네. 그럼 오른쪽 상단 아니야 한 장 더 넘겨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요. 2장 넘겨봐요. 183페이지 막 이게 좀 이게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183페이지 가보면 7번에 시료 있나요? 시료? 1번. 얼마나 깔끔한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미수립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시료 복귀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딱 하고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1년 되잖아요. 그 다음 남의 밑에 또 2번 또 있는데 그건 5년이 돼. 그건 나중에 또 해야 되지. 한 방에 하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안 돼. 자 일단 잘 봐봐요. 여러분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짜라고? 3년이 가도록 지구 단위 계획 안 짜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 다 풀려요. 예? 어째 이런 걸 기억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짜라? 3년 안 짜면 다음 날 전부 시료한다. 자 그리고 저 밑에 3번에 시료 고시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그 지체 없이 그 시료된 사실을 뭐 하라고?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 틀리면 억울하질 않아. 그러죠? 왜? 다 틀렸을 거니까. 그런데 놈들 다 맞아 쉬운 거 틀리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해.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시료되잖아요. 그 사실을 고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료된 사실을 고시해야 돼요. 자, 지구단위 다 배운 거요? 없네, 이제. 다 배웠다니까요? 행위제한 배웠지, 뭐 할 거 뭐 있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제가 174페이지를 가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딱 틀 잡았잖아요. 이 안에 집어넣고 그 집어 들어간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 안에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머릿속에는 항상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일반 시장 운수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지정하고 짤 수 있다는 거. 주민들 이거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입안에 제안할 때 기지, 기하가 야여, 기반시설 지구단위 할 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도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해야 돼요. 어려운 이상한 거 외우고 그러지 말고 쉬운 거 잘 푸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임의적으로 이 아들은 지정할 수도 있다. 나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냐고 그러면 두 개 축이 있어요. 축이. 여기 마곡 신도시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데 얘들이 참 좋거든. 야를 우리 2장 도시개발법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서울시 강서구의 마곡지구잖아요. 서울시에서 개발구역 지정했고 서울시에서 산하 SH공사한테 네가 하라고 해서 SH공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땅 조성해서 LG하고 무슨 기업에다가 다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경기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저 얼마 전에 왜 작년 재작년도가 LG에서 그 연구단지 들어오고 막 LG 센터 다 들어와서 LG 관련된 직원들 5천 명이 막 다 입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덕분에 확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판교도 똑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판교, 경기 성남 판교. 저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했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정해서 한 거예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방공사를 정했고 여기는 공공기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하거나 또는 대규모 택지 개발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즉 불도저 밀고 개발 사업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도시 만들게. 그 다음 하나, 오랜 동안 묶여 규제받다가 풀어만 놓으면 완전 난개발이 돼요. 그 풀었을 때 걔를 계획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 풀어서 행위자들이 막 풀려서 난리 날 만한 곳을 지구 단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딱 짜서 설계대로 유도해 나가려고. 그래서 174페이지에 긁어보면 1번 도시지역, 3번에 1번 지정해놓고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임의적 지정 대상 해놓고 잘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시장 군수 나오잖아요. 가 다음에 지역의 전부 동그라미 또는 일부 동그라미. 174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을 보고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해요. 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끝에 줄 딱 쳐야지 이제. 그리고 박스를 보는 거예요. 1번 용도 지구줄 치고 2, 3, 4, 5 4개 중요하거든. 끝에 도시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지구. 앞에 무슨 법 이건 의미 없거든요.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까지. 그럼 자꾸 연습하면 익숙해지니까.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줄 쳤죠, 이렇게. 줄 치면서 눈여겨봤을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데, 자, 경관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경관지구는. 경관지구 있어요, 그게? 박스에? 박스를 보고 뭘 대답을 하지도 않고 막 얘기하면 어떡해? 경관지구라고 들어봤죠, 우리? 자연경관지구. 얘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대상이 있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경관지구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험 내면 책 들고 와요. 책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경관지구 어디 있냐고. 왜 없냐고. 맨 위에 용도 지구인데. 걔가 우리 배웠잖아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시기들 9개. 이 안에 그 내용 들어간 거잖아요. 뭐, 야는 이제, 뭐, 그닥 자주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 2번부터 중요한 거. 무슨 사업 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지정한 데가 도시개발구역이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이게 재개발, 재건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 한다고. 택지개발지구. 우리 뉴스 나오는 김포 신도시 다 있잖아요. 저 택지개발 이 사업하는 거요, 다. 불도저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기 위한.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면 대지조성사업지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 관광특구는 그냥 눈으로 쓱 봐놓은 거지. 시험 잘 언급 안 합니다. 봐봐요. 개발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택지개발하거나, 대지조성 사업한다는 얘기는 그 동네 밀어버리잖아요. 싹 다 300만 평 밀어버리고 새로 신도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설계 짜서 그 설계대로 계획도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 맞고 계획도시 만드는 개념인데 혹시 지문에 봐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럼 맞아 틀려요? 전부 또는 일부.
이때 틀렸다 그러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동그라미 해줬다 하더라도 기억 못한 사람 많거든요. 아까도 전부는 나오면 안 된다고 해줬기 때문에. 그거하고 얘하고 달라요. 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고, 아까 얘 짤 때는 서울시의 전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지정했잖아요. 개발구역에. 거기에 전부나 일부는 된다 이 말이야. 서울시의 전부를 대상으로 짜는 건 아니고, 그럼 막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불도저로 그 밀어서 신도시 만드는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8번이 중요하거든. 잘 봐요.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또는 공원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지정됐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된 데잖아요. 땅값 뛰어 안 뛰어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난개발 막으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구역. 여러분,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으로 바뀌면 엄청 땅값 뛰는 거잖아요. 난개발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할 때. 자,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 나왔죠.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 도시자연 공원구역. 자, 우리 용도구역 5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2개가 없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없죠. 걔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일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얘 있을 때 탄생도 안 했어. 그야말로 88 올림픽을 못 본 세대다 이 말이야. 너 올림픽 봤니? 너 몇 년생이야? 91년생이지? 88 올림픽 못 봤잖아. 굴릉새가 니보다 한참 삼촌뻘이구나. 우리가 볼 때 굴릉새 소년 있었잖아요. 5살 먹은 애. 걔가 얘보다 한참 삼촌이네. 7살이나 많네. 헉! 88 올림픽 못 본 사람도 있구나. 못 본 사람도. 저런, 그렇군.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났기네. 이 5개 중에 3개만 나와야 돼요. 입지규제는 나오면 안 돼. 그거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자, 봐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 있지요.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인 곳. 걔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걔들로 묶이면 뭐가 난개발이 돼? 곡소리 나지. 그렇지. 얘로 묶었다가 공원으로 묶였다가 수십 년간 묶였다가 뭐 될 때? 그렇지.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녹지지역이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누가 또 아니라고? 고개도 흔들고. 그럼 여태까지 한 게 뭐요? 여태까지 하고 오는 날부터 국토 전체는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보생자 800백 생쇼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얘는 도시 아니요? 그러면 관리지역이요? 자,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 규제 제일 세잖아요. 건폐율이 제일 낮으니까 이걸로 묶였다가 야가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이 중에 하나로 바뀌어봐요. 난리 나지. 그럼 얘네들을 보세요. 이 동네가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자연 녹지지역이면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거 참, 여러분들 참. 야 묶이면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허용? 20%에 20% 용적률 어디 있어 그런 거? 용적률 20%면 건폐율은 0.5%요? 대답을 해도 그 상처가 안 되도록 하셔야지. 건폐율이 20%잖아요. 용적률은 80이요. 진짜 80? 진짜? 후회 안 해요? 진짜 80? 손목을 건다? 80이라는데 내 손목은 아니라는데 발목 걸고 타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귀를 건다 그래 짝귀가 돼가지고 보생 헷갈려. 보생자 800배 이거 왜 80이라고 그래요? 참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또 80이라고 그러니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과실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자연녹지로 묶인 땅을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되면 그러죠? 우리 이제 배우니까 알잖아,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 일반 상업이면 용적률이 얼마? 용적률 건폐율은 묻지도 않아. 그건 의미도 없어. 건폐율은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건폐율을 잘 따지질 않아. 그거 아셔야 돼요. 용적률 따집니다. 용적률이 연면적이 나오니까 평당 분양하면 얼마 남는다가 나오는 거라. 항상 용적률을 고민하려 하는 거지 건폐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항상 머릿속에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1300이잖아요. 난리 났네. 그러죠? 이렇게 용도만 바꿔놓고 방치해봐요. 난리 나지. 그래서 취지가 봐요. 똑같잖아요. 이런 걸로 묶였다가 오랜 동안 뭐 되는 곳? 해제되고 묶였다가 해제되잖아요. 이런 데단 말이야. 그래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불도저 밀어버리는 곳. 그러죠? 얘네들 도시지역이 아닌 놈이 도시로 편입되는 곳. 다 난개발이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 어디서 많이 본 놈이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놈은 또 지난주에 뭘로도 지정할 수 있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단어도 안 외워지네 아직도? 입지규제, 제소구역. 그래서 이거 제작연도에 여기서 지구단위 지정 대상에서 있잖아요. 야를 2개로 바꿔서 정답 처리해서 냈어 이거. 아주 쉽게. 그건 참 좀 아쉽네. 그렇게 쉽게 내버려가지고. 자, 그럼 봐봐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반복을 해야 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쉬운 걸수록 여러분들은 또 공부할 때도요 주제별로 반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두 번 쓱 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법은요.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 했더니 개발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등의 특정한 신도시 개발 사업 하려고 그런 구역 지정한 곳의 전부나 일부 오랜 동안 묶였다가 풀리거나 변경돼 가지고 이거 난개발될 수 있겠다 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걔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냅두고 오른쪽 하단 보면 의무적 대상도 있지요.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 생각을 먼저 해야지.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돼야 되겠지. 똑같이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끝에 줄 딱 치고 한 장 딱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박스 하나 나올 거요. 그죠? 1.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난지요? 10년.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에서 정택이 10년.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했던 건 다 있고 새로 적응 다 하셔야 돼요. 외운 거. 정택이 10년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에서 1번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단 말 나왔지. 그리고 해제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제돼요? 그렇지.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해제될 때 반드시 지정하라. 시공 30만.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이 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으로 바뀐대요? 30만 이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자, 봐요. 칠판에. 이게 엄청 웃기는 조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 보세요. 정비구역, 그러죠? 택지개발지구 묶였잖아요. 그리고 해당 사업이 끝난 지 몇 년 지났대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라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몰라서 이 조문이 웃긴지를 모르는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고 지나가요. 우리 도시정비법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정비법 23장?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소가 웃지 않아요?
소도 웃는데 여러분들 안 웃으면 어떡하냐? 뭘, 여러분 표정이, 뭔 얘기 했길래 웃을 일이야? 왜? 그 다음, 2장 도시개발법 들어가면 우리가 배울 거야, 이거 조만간.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비구역 안에 사업 끝난 지 10년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할 필요도 없어. 그 개별법에 따르면 벌써 지정된 걸로 봐버린다니까. 부처가 다르고 법을 만드는 부처, 취급하는 부처가 다르고 시기 만든 시기가 달라오니까 이런 모순된 조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시험도 냅니다. 웃긴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맞춰서 아직은 뭐 저 다른 걸 일단 이것만 해서요. 그러면 정택이 10년이라고 연습해야 돼. 입에 읽는 순간 나중에 외워져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됐다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공 30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풀리거나 공원에서 풀리잖아요. 근데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지역 이름이 주거, 상업, 공업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바뀔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짜도록 하라. 그래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나오면 끝에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조문인지 이해는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해 갔다는 여러분들의 말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죠. 내심지의 혹과하사하고 표시형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내심지의 혹과 그 진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 동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지정했어. 그리고 해당 개발 사업 끝난 지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아니야를 물은 게 아니고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물었는데 아니야. 지정하면 안 돼. 지정해야지 이거는.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고 해당 개발사업 끝난 지 10년이 지났어. 그럼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또 대답 못한 사람들은 왜 또 할 수 있다고 그래? 얘가 단골이요. 뭐 말씀만 해놓고 또 말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수업을 진도로 못 나간다니까. 그분이 자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이잖아. 얘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10년만 떠올라 있거든. 10년 사업이 끝나 10년 경과돼 가지고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두 군데야. 정택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들은 반복해서 세밀하게 안 한다는 걸 알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구역 지정돼 가지고 해당 개발사업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10년? 그렇지. 틀리고 와요. 나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요 두 놈만. 그래 하나만 더.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또 만족을 못 하잖아요. 이 동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어. 40년간 묶일 수도 있나요? 뭘 아닌 건 아니지.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30년간 묶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약간의 그 시기에 깔린 거를 이제 눈치채기 시작해요. 그죠? 이거 배우는 사람들은 대화가 달라기 시작하네.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은 짧게 5년 길면 이게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그런 거 없다니까. 자, 개발제한구역이 묶여 있다가 풀려요. 와, 난리 났어. 푸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나 풀어버려요. 30만 이상이지. 야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50만이야.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환장한다니까. 내 일일 줄 알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 있지요. 둘 중에 하나에서 풀리고 면적 30만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고 야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50만 이렇게 내냐면은 30만 이상이네?
하고 후딱 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속상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내면 안 되겠네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비도시적이란 말 나오죠?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을, 여기는 이제 조문이 이렇게 됐잖아요. 도시지역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 다음에 해당해라. 또 밑에 박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박스 밑에 개발진흥지역 동그라미 하고. 자, 여러분, 자, 어디래요? 계획관리지역. 아이고, 막 떠들어야지, 그럼.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도시지역 외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요. 그럼 야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관리지역이니까. 그런데 개발진흥지구는 용도 지구잖아요. 야가 도시지역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개발진흥지구 밑에 다음에 요건에 해당할 것 동그라미 니은 있지요. A, B, C 세 개 묶어 놔 봐봐요. 동그라미 니은에 A, B, C.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은 시험 안 나오는 거 무시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우리 왜 주산, 관복이, 다섯 놈 있는 건 알잖아요. 아니, 아는 건 아닌데 알아야 하잖아요. 배웠으니. 그래서 주거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오른쪽에 계획, 관리지역 안에 있어야 되거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농림지역에서도 된단 말이에요.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돼요. 문제는 지금 고개 흔드는 거 다 난리 났어, 지금. 여러분, 고기 이렇게 흔드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5개도 모든 판에 어느 놈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지금 강력하게 나한테 항의 의사표시로 나 쳐다보라고 고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약까지 무리여. 자, 칠판 한번 보기나 해봐봐요. 지금 뭐라 하냐, 주거개발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두 놈이 있죠. 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계획관리지역. 여기에 이 둘 중에 한 놈이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되지만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농림지역, 이거 다 도시외지역이잖아요.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라고 딱 말뚝이 박혀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일례로, 아니 도대체가 얘네들이 이 상태를 냅두는 거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뭔 차이가 있길래 그래? 이렇게 완화가 돼요.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은 얼마? 자, 도시 외의 지역은 다 20%, 80%. 그 중에 계획관리만 40%, 100%. 아니면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모든 걸 막 계속. 그럼 몸에 벨 정도예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죽을 때 유언 남길 때, 야, 큰아들은 명동 땅 가지고, 둘째는 저 고향에 땅 가지고, 셋째는 아파트 저 있는 거 빌딩 가져가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셋째 아파트 너 가져가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일 거야, 그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80, 100%. 아버지 무슨 얘기냐고. 그거 내가 40년 전에 배운 거예요, 자식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게 해줬다고, 그 선생이. 이렇게. 그래서 그 놈도 죽었을 거요, 그러고. 계획관리면 40%, 100%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잖아요. 특례는 내 다음 달에 하려고 자세히 안 했는데, 건폐율은 40%까지, 용적률 100%까지 할 수 있거든. 자, 여기서 한번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상태에서는 40%, 100%거든. 야가 도시지역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지.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 짜라고, 아까? 에? 3년이요? 3년 내 짜야 돼요.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잖아요. 그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를 어떤 걸 금지 허용할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는 얼마 할 때 이건 반드시 정해줘야 되거든. 그때 뭐라고 하냐, 법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정할 때 이 기준 액면 그대로 안 하고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짤 수 있다 라고 돼 있다니까. 도시적 바깥에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얼마가 되니까? 용적률은 200%로 된다니까. 좋은 겨 나쁜 겨? 완전 좋아지지. 이 상태면 40% 100%밖에 안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턱 지정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짠단 말이지. 저 계획에 맞게 건물 지어야 되거든. 그때 건폐율은 저기에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짜니까 건물의 층수가 4층이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훨 좋아지니까 아무데나 개발지능지구를 지구 단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요건은 지금 좀 무리네. 그러죠? 요까지만 그럼. 자, 계획 관리하고 일정한 개발 지능지구는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셔요. 그래서 괜히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주거개발, 특정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 되고 산업은 계생, 농, 관광형 도시지구 왜 해가지고 이걸 10번 써보면서 외운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몸상하니까 10번 막 써보고 막 다 암기하고 이거는 몸상하니까 그냥 복습하지 말고 오늘은 계획관리하고 일정한 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만요. 야, 우리 목동은 진짜 얼마나 학구열이 강하면 제발 집에 가서 10번씩 써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까지 하냐. 놀랍니다 진짜. 딴 데 가서는 공부하라고 엄청나게 하거든 내가. 근데 목동은 진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몸 상할까 봐 그래요. 자, 그래서 집에 가서 막 2시간씩 막 외우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그 다음 가면서 넘기지 마요. 막 넘기지 마요. 177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수립 기준 있나요? 여러분, 자, 하나, 우리 능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짜잖아요. 이거 하는 놈이 장관, 시도, 시장군수 다 들어갔지. 그럼 이런 거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 당연히 주란처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지. 시도 조례로 정하고 말이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장난치고 얼마나 그러던데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주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정한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좋아하는 국장?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몇 년 내 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물 못 짓는다고 했어 안 했어요? 줄 쳤죠? 줄 쳤어요? 줄 친 기억도 안 나요. 그 페이지 맨 밑에 줄 쳤잖아요. 동그라미 3번.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짜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뭘 담아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그럼 궁금하다 해줘야지. 그래서 저 위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나오잖아요. 자, 의무적 사항 포함사항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2와 4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3과 5로 고치세요. 일단 하란다 하세요. 2, 4를 뭘로 고치라고요? 3과 5로 고쳐요. 일단 그래야 내가 편해요. 20년을 3과 5로 가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서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박스 있죠? 1번 1의 2가 돼 있죠 그거. 그래서 원고를 쓸 때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 조문이 1, 2, 3, 4, 5, 6, 7로 쭉 가는데 그 중에 법이 개정된 거야. 그럼 1 밑에 유사한 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 법조문에 1의 2라고 개정을 했거든요. 1의 2를 추가로 넣었으니까 원고 쓰는 사람은 넘버링을 순서대로 딱 바꿔놔야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1의 2 해서 법조문 그대로 따다 넣어버린 거예요. 넘버링을 다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쳤어요. 1, 1의 2를 2로. 그 다음에 2를 3을, 3을 4로 다 고치세요. 그러면 이게 7이 아니고 뭐로 끝나야 돼요? 8로 끝나야지. 그러면 그게 6으로 끝난 말이요. 막걸리요. 하나가 늘었잖아요. 너 신경 좀 써라.
네가 그랬잖아 지금.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자 7번이 8번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봐요. 지구단위 계획이 이런 내용을 담아 짜란 얘기예요 이거. 근데 뭐라고 잠깐 몇 번은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박스에 이제 3번 5번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3번 줄치소의 맨 끝에 기반시 시설의 배치 규모 줄치고, 5번 줄치세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차피 자세한 세부적 암기는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 이 길이 그 길이다, 목표에 저기다 하고 길을 잘 가야 덜 힘들게 해결이 돼요. 시험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 쪽에 반드시 포함할 게 아닌 거 찾으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번 3번 5번 두 놈은 지구단위 계획 짠 다음에 무조건 넣어야 돼. 딴 거는 넣으면 좋고 안 넣어도 법적인 문제를 안 삼겠다는 거예요. 3번이 뭐에 관한 것? 기반시설 배치 규모란 말 나왔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저 일산 분당 신도시부터 마곡 전부 인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일산 가봐봐요. 호수공원, 그 엄청난 공원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저는 일산의 신도시 만들기 전부터, 그 다음에 신도시 딱 만들 때부터 거기 학원 하나 만들어서 아는 쌤이 있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발전상에 꽤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엄청난 논밭이었고 완전히 뭐 야산이었는데 완전 국제적인 신도시 됐죠. 분당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400만 평의 신도시 만들 때 인구가 50만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택지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죠? 지구단위 계획 짜요. 자, 50만 명이 들어갈 신도시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로가 어디로 들어갈는지, 도로 넓이 얼마 될는지, 공원이 어디 만들어질지, 1인당 면적 비례한 공원 면적 얼마나 할는지, 녹지를 어디 조성할는지, 소방서 어디 둘는지, 백화점 어디 둘지, 인구에 비례한 초등학교 몇 개를 어디다 둘는지, 중학교 어디 둘지, 고등학교 어디. 신도시에는 기반시설 중에 대학교 있죠. 대학교 없어. 대학교는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배치하고 크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계를 짜요. 설계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건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실패한 게 바로 김포 1기 신도시예요. 김포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 저렴하게 공부한다고 막 논 밀어가지고 아파트만 지어놓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마트 하나도 없어요. 다시 다 서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요새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설계를 다 치밀하게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 시험에 반드시 포함할 게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이거 아닌 거 찾아라 그 얘기예요. 몇 번이 아닌 것. 그러니까 그 6번 한번 봐봐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뭐 건축선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 환경, 경관, 교통처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반드시 들어갈 게 아닌 거 찾아라 해서 답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 5개 막 섞을 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놓으면 지문 자체가 와닿질 않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 틀렸잖아요. 그런 지문 맞추려면 이걸 딱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건축물의 용도를 뭘 금지하고 허용할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 얼마를 정할지 반드시 짜야 된다며요. 여기에 안 맞는 것들은 건축가가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건물 지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몇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째 3번, 5번의 내용을 기억하겠어요. 그래, 번호만 외우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 중에 몇 번은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이 된다. 그럼 되지. 내용 다 필요 없어요. 내용은 나중에 있잖아요. 3번, 5번만 떠오르잖아요. 지그들이 알아서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내용은 필요 없어요. 번호만 기억하시라. 몇 번.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저 한 달쯤 뒤에, 자,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나도 3번, 5번 이러고 있어요. 내용은 못 외우고 있고. 괜찮아요?
그 3번이 뭐에 관한 거?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기 위한 계획에. 그 다음에 5번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몇 번? 3번, 5번 딱 숫자만 딱 외우면 돼요. 3번 뭐 기반시설의 배치니,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렇게 잘 알맹이 외우려고 추라하지 말고 몇 번? 한 번은. 이걸 포함해서 지구 단위계 몇 년 내 짠다고? 3년 내. 왜 돌아보고 집중하세요. 돌아보고 얘기하지 말고. 책을 보셔야 되는데 왜 자꾸 옆 사람 보고 웃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3번 5번 번호만 외우니까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집에 가서 뭐 3번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번은 용도 제한 이렇게 집에 가서 하고 이러지 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번호만 외우세요. 3번하고 5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건폐율 등의 완화라는 거 있지요. 엄청난 것들 완화해줘요. 그래서 그 박스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이 박스는 건축법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안 외워지니 가만 냅두고, 그러면서 박스 밑에 2번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도대체 얼마나 완화되냐 해가지고 하단 박스 나오는데 어마무시하게 여기서 드디어 디피컬트라는 게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180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안 봐요. 완화는 용적률이라고 줄치는 거 아니요? 중풍어입니다 여러분. 줄쳤다가 용적률 얼마나 완화되냐면 봐요. 중풍 오게 생겼는가? 해당 용도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더하기 꺽쇠 열고 1.5 곱하기 가로 열고 시설 부지 제공 면적 곱하기 부지 제공 면적 용적률 나누기 제공 후의 면적 가로 닫고 이내. 공연히 줄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얘는 저 수능 상위 1% 수학 만점 받은 애들이 푸는 거요. 여러분 옛날 수학 안 좋아했잖아요. 수학생 오면 적어서 오면 교통사고도 안 나네. 해필 또 와가지고 내 번호가 27번인데 자 7번 17번 27번 30번 한씩 나와서 다 풀어봐. 또 내가 걸린 거야. 빠따 또 세대 맞고 가고 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푼다 한들 전자계산기 해가지고 푼다 한들 10분씩 걸려버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을 분들은 한 번 나왔다고 욕 뒤게 맞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181번에 1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주차장 설치 기준 있나요? 요거는 29회 시험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면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한다. 박스 보니까 한옥마을을 보존한대요. 여러분 한옥인데 한옥에는 주차장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 한옥 있죠. 한옥 문 열고 들어가요? 안 그러잖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잖아. 이리 오너라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Come here. 그거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거죠. Come here. 그거 이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선샤인 본 사람끼리만 통해요. Come here. 우리 러브나 해보자고. 그러자고. 자, 그래서 한옥 마을에는 차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자, 여기서 보세요. 주차장 설치 기준에 100% 완화란 말의 의미를 모르더라고. 봐요. 가정집마다 한 대씩 설치하라. 연립주택은 10가구당 7대 설치하라 할 때 아예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자, 봐요. 내가 세금을 500만 원 때려. 가만히 있어 봐봐요. 딴 데 메모하지 말고. 세금 1000만 원 두드리 맞게 됐는데 부과했어요. 갑자기 특례 규정이 만들어져서 그 부과된 세금 100% 면제한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내 안 내?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법적 기준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 한번 외워버리세요. 얼마 완화? 100%. 즉 전부 완화시켜준다.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짤 때는.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다 왔어. 이제 182페이지에 하단에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나오죠?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아까 얘기 다 했어 그거. 봐봐봐 1번.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150%가 이거요. 여기 40%였잖아요. 이걸 100으로 잡고 여기 50%를 더 주라는 얘기예요.
글 올리는 사람이 내 얘기를 가만히 가서 봐요. 아니 이 사람아, 건폐율이 150%까지 완화되면 봐라, 내 땅이 있고 너의 땅이 있는데 내 땅만큼 짓는 게 100%인데 150%면 내 땅까지 건물 짓는 거 아니냐? 일견 이해는 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40% 졌죠? 원래 기준 여기에 150%라고, 요걸 100으로 잡아서 여기에 50%더 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얼마가 될 수 있다가 60%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죠? 거의 잘못 들어놓으면 또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머리 뽀개져요. 건폐율 150%면 너의 땅까지 건물 짓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얼마까지? 200%가 2배까지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3년 내 짜라고. 이게 다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봐봐요, 칠판. 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부터 계획자 여기까지 딱 잡아놓고 그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라.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몇 번? 3번, 5번. 3번의 내용은 모르잖아요. 기반시설 배치, 5번의 내용도 알아요?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초창기부터 다 외우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도 다 외우고, 의무대상 정리하고, 그러면 10분 쉴 때 야를 정리하고, 점심 먹고 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기억나요. 찬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10분 쉴 때 정리해 놓으셔요. 놀면 뭐예요, 놀면.